네, 본격 타이거즈 편의 토크쇼 전설의 타이거즈 추억의 우리 타이거즈 스타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분을 저희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섭외가 안 될 줄 알고 연락을 안 했는데 왜 연락을 안 했냐. 오히려 우리한테 야단을 쳤습니다. 타이거즈의 홍대리 홍세환 코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홍세환입니다. 네. 카메라 보고 팬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우승을 하니까 지금 불러준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생각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역시 성적이 좋아야지 이런 데를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랬어요? 왜 이제 연락하냐고? 아니 제가 계속 이거 한 번씩 보면서 그래도 연이 있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했는데 오래돼갖고 기억을 안 하구나. 여기서의 인연은 제가 홍세환 코치의 결혼식 사회를 봐줬습니다. 맞습니다. 네. 언제였죠? 2005년. 2005년. 네, 20년이 됐습니다 지금. 오래됐네요. 네, 오래됐어요. 저도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통 우리가 섭외를 하다 보면은 현업에 계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코치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약간 좀 섭외하기 좀 그래요. 핑계입니다. 핑계고. 아니 섭외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연락이 왔어야 되는데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 그때 생각 많이 나요. 그때 결혼식을 호텔에서 했는데. 서울에서 했어요. 리베라 호텔. 우리가 서울 가면 항상 지금도 거기를 쓰고 있거든요. 갈 때마다 생각나요, 저는. 저도 회사에 약간 그 신입 때였죠. 2001년도에 입사했으니까. 야구 스타들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데서 제가 사회를 본 거는 거의 처음이어가지고 나도 긴장되더라. 그래요? 저도 처음 했을 때 긴장이에요. 전설의 타이거즈 그 전부터 봤어요? 아니면 최근에 본 거예요? 최근에 본 거죠. 그냥 소폼이나 이런 게 짧게 들어가는 거. 누구 선배님들이 봤습니까? 선배님이 다 옛날 선배님들이던데. 네, 맞아요. 네. 네. 최희식 선배님 나온 것 같고 뭐 여러 선배님들 다 봤는데 이제 제일 눈에 띄는 게 아나운서님을 나를 기억을 안 하나? 진짜 서운해 나온다. 진짜로 이거는 내가 전설의 타이거즈 그 정도에 나갈 그 레벨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워낙 좀 대선배님들 좀 유명한 선배님들 나왔었으니까 역시 우승하니까 역시 성적이 좋아지니까 부르시더라고요. 그 전에 후배들 다 나오고 동료들도 다 나왔어요. 뭐 신용훈도 나오고 뭐 김민철 뭐 다 나왔어요. 걔네보다 좀 내가 레벨이 떨어지구나. 토크쇼 이렇게 유튜브 방송은 처음이에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11월 말일쯤에 한번 그냥 친구 때문에 한번 나가게 됐는데 그냥 가벼운 말로 나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한 10분짜리였는데 10분짜리를 50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녹화한 줄 알았는데 생방송으로 그냥 50분 동안 했는데 재밌어서 섭외 오면 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주로 무슨 얘기했어요? 야구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종류가 현재 얘기를 했어요? 과거 얘기를 했어요? 다 했죠. 고등학교 때, 아하, 대학교 때, 프로 왔을 때 하고 이제 부상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관심사가. 오늘 그거 물어보긴 하겠지만 거기서 말 안 했던 거 얘기해 주세요. 너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그 한국 프로야구 오비 모임 1구에서 프로 지도자상을 받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수상 소감 그때 얘기했습니까? 항상 얘기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도영아 고맙다고. 이제 코치들이 많이 뒤에서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스트레스 받고 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도 또 받고 싶다고 하면서 도영아 부탁한다 하고 코치님도 니 때문에 한다 그랬어요. 김동현 선수한테는 따로 이렇게 좀 타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조언을 좀 해줘요? 특별한 조언은 안 해요. 그냥 어차피 타고난 선수라서 근데 이제 시합에 집중할 수 있게끔 타석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볼을 쳐야 되는지 그런 걸 얘기하지 폼에 대해서는 전혀 건들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있던 게 또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잘 안 됐을 때 이제 그 포인트를 하나씩 얘기할 뿐이지 그렇게 잘하는데 얘기할 게 있을까요? 김도영의 장점을 그래도 살려주는 게 코치의 역할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북돋아줘요? 예전 같으면 제가 욕심이 있어서 이 선수가 좀만 뭐만 변화되면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건드리기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걸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자기 거를 좀 존중해주는 입장에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냥 좋은 잘했을 때의 폼을 자꾸 생각나게 해줄 뿐이지 특별하게 하는 건 없어요. 이번 시즌에 기아 타선 타율이 3할, 출루율이 4할이 넘고 네. 장타율
타율이 3할 6분 9리. 본인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뿌듯하네. 아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선수들이 잘한 거죠. 도웅이한테 제일 많이 했던 게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편안하게 해. 잘하면 네가 잘하는 거고 못하면 코치님이 책임지는 거니까 니네들은 나가서 열심히만 하면 돼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좀 못 친다고 선수한테 윽박 지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선수도 눈치 보고 잘 못할 수 있으니까. 화가의 현역 때 누가 그렇게 윽박지렸던 선배 있었습니까? 옛날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예전에는 군기가 좀 심했잖아요. 특히 타이거즈라는 자체가 게임을 못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하루가 정말 힘들었어요. 뭐 어떻게 힘들었는데요? 그냥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많이 혼났죠. 어떻게 보면 많이 혼났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내가 다음에 게임할 때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나도 잘하려고 하다가 안 된 건데 반대로 선수 입장을 생각하면 얘도 하려다가 안 되는 걸 뿐이지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내가 나도 저랬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윽박지르는 것보다 괜찮다고 잘할 수 있다고만 얘기하는 거지. 혹시 이런 것도 있잖아요. 홍세환 전설 눈에 보기에 진짜 게으른 게 보여. 그때는 뭐라고 하죠. 근데 걔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얘는 건성건성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한테는 그게 최선일 수도 있어요. 지금 타선 그 후배들 중에 누굽니까? 박찬호? 여러 번 나오네 박찬호. 찬호는 제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봤잖아요. 네. 하는 게 조금 겉멋이 좀 많이 들어있는 상태였어요. 자기 야구를 못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걔는 리드오프에서 조금 출루를 많이 하고 안타를 많이 쳐갖고 나가갖고 득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전부터 장타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스윙 자체가 뭐 저세상 스윙? 열심히 안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타격에 대해서는 이제 장점을 좀 살려야 된다라고 이런 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안 들어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세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니까 조금 뭔가가 틀려지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자기 스타일을 아는 것 같아서 예전처럼 많이 혼내진 않고 있어요. 박찬호 선수는 출연만 안 했지 영상 통화도 했지 지금 음성 통화도 했지 출연으로 봐서는 한 서너 번 했어요 지금. 이번에 또 좋은 결과가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좋았고 2년 연속 좋아서 지금은 충분히 잘해주고 있고 그 이상 잘해줄 수 있나? 선수 시절 많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왜냐면 포지션도 좀 그랬고. 선실 생각보다는 내가 타석에 섰으면 저렇게 했을까? 타석에 서고 싶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환경에서 더 야구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그 생각 많이 할 것 같아. 내가 이 컨디션에서 내가 뛰었다면 3할은 한 번 넘겼을 텐데 라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홈런을 더 많이 쳤을 텐데. 많이 쳤을 텐데. 2003년도에 골든글러브 유격수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프로 지도자상을 받았어요. 둘 중에 따지고 보면 어느 쪽이 더 기뻤습니까? 둘 다 기쁜데 지도자상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요? 선수 때 그 상을 건드리고 나면은 제가 잘해서 그냥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잘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잘해서 그렇지. 받는 거기 때문에 더 그냥 뜻깊은 것 같아요. 한국 시리즈 이제 끝났는데 포상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맨날 사람만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진짜 궁금해서 그래. 근데 저도 궁금해요. 아직 안 나왔구나. 녹화 시점까지 안 나왔답니다 지금. 저도 궁금하고. 솔직히 그 전에도 이제 한국 시리즈 우승 팀에 있었고 그때의 보상보다 더 높게 나올 것 같습니까? 높게 나왔으면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진짜로요. 진짜 야구에 좀 붐도 일어났고 팬들도 워낙 많이 오셔서 관중 수익도 엄청 많았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받는 입장에서고 또 구단 입장에서는 또 틀릴 수 있잖아요.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아하겠어요. 돈은 빨리 나왔으면 좋겠지만 저는 돈보다는 우승을 한번 더 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멤버들도 지금 거의 그대로고 그런데 워낙 다른 팀도 보강을 많이 했어요. 보강을 많이 그래서 하고. 절대 강자는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시리즈 우승하고 나서 카퍼레이드가 있었어요. 카퍼레이드 못 탔습니까? 못 탔어요. 왜 못 탔습니까? 이게 1층에서 타지. 선수하고 네. 감독님만 했어요. 왜냐면 코치까지 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버스에 다 못 타서 그래서 그 기쁨은 감독님하고 선수들만 코치들은 머리 TV로 봤나? 대신 이제 우승 반지 나오죠. 나오겠죠. 나오겠죠. 아직 안 나왔네 또 이것도. 아무 소식도 없어요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코치 생활을 선수 생활만큼 하다가 이제 넘었습니다. 코치 생활이. 네. 지도자 생활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많이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저는 오래 하고 싶었죠. 제가 야구하면서 목표가 지도자였거든요. 아직은 제가 뭐 잘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2010년도까지 이제 선수 생활을 했는데 조금 빨리 그만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좀 되게 아쉬워요. 어디 가나 항상 이 말은 많이 듣는 얘기라서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항상 뭐
야구장도 그렇고 선수 관리하는 시스템도 그랬고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스템이 일어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아 내가 이런 지금 야구 좀 발전하는데 기여를 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 선수한테는 이렇게 안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웬만하면 조금 안 좋을 때는 무조건 과감하게 빼거든요. 한 게임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1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경기 쉬면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 한 경기 때문에 나중에 또 못 쓸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조금씩 더 파악이 좀 더 잘 되는 부분, 선수의 마음을 좀 더 잘 아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야, 내가 현역 시절에 봤던 홍세환 전설은 약간 순둥순둥하고 자기 표현을 많이 못하는 스타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아, 전 그냥 얘기를 잘 안 할 뿐이에요. 이게 하긴 말수도 별로 없었어요. 2010년도에 그만둔다고 했을 때 가정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는데 얘기 꺼내기가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10년도에 전망이 끝나고 이제 후반기 들어갈 때 구단에서 코치 제안이 왔었거든요. 고민 좀 해보겠다고 하고 집에 와서 얘기했죠. 뭐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냥 한숨이 쉬는데 오빠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선수를 더 하고 싶은 건 제 욕심인 것 같았어요. 제가 선수를 하면서 마지막 목표는 지도자였으니까 그게 좀 더 빨리 왔다라는 생각을 했을 뿐이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몸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지금의 시스템이었다면 욕심을 좀 부릴 수 있었습니까?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시스템이었으면 그렇게 안 좋아지지도 않았어요. 성한범도 아파서 나오는 구장이었으니까. 열악했죠. 치료하는 시설도 너무 좁아서 그 당시 어린 선수들이 그 치료실에 들어가면 안 됐을 분위기였어요. 젊은데 뭘 치료냐. 하루 자다 일어나면 다 낫는다. 우리가 치료를 하는 거는 월요일날 쉴 때 각자 알아서 그냥 병원 가서 물리치료나 받는 거고 선수는 많은데 트레이너는 별로 많지 않아. 거의 한 사람당 뭐 10명, 20명을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트레이너가 엄청 많아요. 관리하는데도 엄청 넓어졌고 고참이나 어린 선수들 다 같이 그냥 편안하게 치료도 하고 그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1년을 잘 버티는 것 같지. 저는 그때 이제 그만둔다고 새로운 길을 가보겠다고 했을 때 아내도 상당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걸 지켜봐야 되고 새로운 길에 같이 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아픈 몸에서 계속 시합을 뛰고 운동을 하는 걸 보고 있는 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만두고 지도자 했을 때가 더 후련하지 않을까? 물어보진 않았네요. 물어보진 않았죠. 전화 좀 걸어주세요. 아니 전화 받겠나 지금 안 받을 건데. 여보세요. 방송이야. 이거 방송 나갈 거야. 스피커폰을 돌릴 거니까. 스피커폰이야.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광준비 씨의 김기빈입니다. 저 기억하시죠? 네네네. 예. 잘 봤죠. 2010년도에 홍세환 전설이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때의 아내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아쉬웠죠. 진짜로. 근데 몸이 원체 이제 너무 많이 아팠어가지고 선택을 존중해줘야 되겠다 생각했었고 자기 그 이제 관리랑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라서 코치로 해도 정말 앞으로 잘 해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현역에서 아파가지고 끙끙대는 네. 것보다 차라리 지도자로 나가서 하는 게 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까? 선수로서 이제 아파가지고 못 뛰는 게 더 못한 것보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했어 방금. 네. 오 역시 프로포즈 받았습니까? 아니요, 저 프로포즈 안 받아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 녹화하다 보면 이거에 다 걸리더라고. 서울에 있는 대학로에서 연극을 한 편 보여줬거든요. 네, 무슨 사랑 제목이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 보여주고 이게 프로포즈야 이러더라고요. 뭐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게 프로포즈야. 그냥 제목만 사랑이었을 뿐인데. 연극 제목이 사랑이고 내가 널 사랑하는 거를 이걸 통해서 이게 기억이 안 나네 나는. 뭐 이게 무슨 이벤트가 있나? 아 그렇지 할 그렇지 때까지 그렇지 그냥 그랬어요. 그게 끝이야. 그게 서운했구나. 지금이라도 하실 용이 있나요? 홍세환 전설? 아니. 끝으로 홍세환 전설 보고 계시는 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올 한해 정말 제가 초에 꿈을 꿨어요. 네. 양쪽으로 제 품에 돼지가 2마리가 이렇게 딱 안겨 있더라고요. 저희 딸이 이제 수능 보고 그래가지고 네. 하나는 무승하고 하나는 이제 딸이 이제 대학 합격하고 이런 꿈인가 보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홍코치가 올 한해 정말 고생했잖아요. 맞아요. 혼자서 맡아서 하느라고 마음고생도 했을 거고 잘해줘서 고맙고 응원해주신 팬들도 항상 많이 계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봬요. 예. 네.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그 꿈 해석을 제가 해드릴게요. 태몽입니다. 쌍둥이. 저희 꿈은 아니고
저 입고 많이 갔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아들이 지금 전주고에서 야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들이 야구를 하는 것을 아버지가 봤을 때 어떻게 보입니까? 만족스럽습니까? 만족하진 않죠. 음.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열정도 있고 뭔가 좀 악착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저도 큰애한테 그러거든요. 아니 하려면 좀 미친 듯이 해 그냥 후회 없이 왜 지금 이렇게 슬렁슬렁 하는 거냐고 막 이러는데 싸운 적 많죠. 아들이 거의 말을 안 해요. 집사람도 답답해하는 게 아들은 집 오면 거의 얘기를 하고 싶어갖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단답형을 끝내요. 얘기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야구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또 생각해보니 얘한테 좀 부담인 것 같아요.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야구하면서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얘한테는 그게 항상 따라다니니까 맞아요. 좀 부담인 것 같아서 좀 뭐라고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지금은 응원해요. 아픈 데 없냐, 열심히 하고 있냐, 잘해라 막 이렇게 많이 하지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도 많이 막았고 보이는데 내 자신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종범, 이종우, 정혜열, 정혜영 그 사람들을 보고 있다가 내 아들을 보면 한숨. 아들 이거 지금 절대 디스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은 그 생각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은 언제 한순간 갑자기 또 잘할 수 있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1년 2년 또 지나다 보면 더 잘할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집에 오면은 얼굴이 어두운 것 같아요. 또 아빠가 야구 얘기할까 봐. 아빠가 안 하는데 엄마가 해요. 나도 듣고 있는데 듣고만 있지 말고 얘기를 하래요. 집사람이 얘기하는 거 딱 듣고 나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나 집사람한테 하지 말고 응원만 해주라고 하는데 집사람도 엄청 답답해 하죠. 근데 나는 야구는 거기 학교 코치 감독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준서야. 실질적으로 아빠가 야구하는 거는 반대를 했지만 야구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잘 되든 안 되든 일단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원 없이 해보고 후회하지 않기를 바란다. 항상 지금 아빠도 표현을 안 하지만 뒤에서 많이 응원하고 있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난 네가 스스로 잘 할 거라 믿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그냥 화이팅해.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지? 예. 근데 너무 힘들어요. 아들은 그런데 딸은 네. 좀 반대 성격을 갖고 있어요. 딸은 욕심이 엄청 많아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험 보고 오면은 집에 분위기가 쌓여요. 한두 개 틀려갖고 그거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공부를 다시 하고 막 있는데 저는 그게 싫거든요.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는데 항상 얘가 그래요. 스트레스 받지 마. 아빠가 공부 잘하래? 한두 개 틀리면 엄청 잘한 거잖아. 아빠는 한두 개 맞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뭐든지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아직도 그런 욕심이 있긴 해요. 그런 욕심이 좀 아들한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성격이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네요. 누구 닮은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아빠 닮은 것 같습니다. 나는 욕심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아들은 그런 욕심이 근데 요즘에 좀 생긴 것 같긴 해요. 뭘 하고 싶다는 게 되게 많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는데 지금이라도 생기면 이건 늦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게요. 네. 지금 갑자기 그 아들이 그 뒷부분 영상을 보면 아빠 또 나한테 저러네 그럴 것 같아서 마지막 걸 써주세요. 맞아. 지금은 욕심이 생긴 것 같다. 홍세환 전설에 처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구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먼저 서울 가시고 저는 이제 시골에서 형하고 같이 살고 있다가 그래서 제가 한 6살, 7살 때 이제 서울 갔는데 부모님들은 워낙 바쁘셔갖고 저를 신경을 거의 안 쓰셨어요. 학교에서 야구를 뽑는데요. 야구복 입고 사람들이 모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니폼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끝나자마자 집에 전화했죠. 어머니한테 전화했는데 그냥 야구할게 그래서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작한 건데 나중에 이제 프로 와서 물어봤죠. 어머님한테 내가 야구를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해라 했어. 그러니까 하다 그만둘 줄 알았지. 재밌어서 계속 하다가 고등학교 갈 때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목표가 생기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직업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때부터는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어릴 때는 야구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이것도 또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아들이 항상 아빠도 야구를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를 못했어. 아들이 옛날에 아빠도 어렸을 때 못했다며 나중에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나랑 똑같냐 진짜 미치겠네. 어렸을 때는 워낙 몸이 왜소해가지고 공을 쳐도 날아가지도 않고 대학교 가갖고 조금 키가 크고 몸이 불어서 좀 이제 많이 늘었지. 장충고에서 그럼 대학으로 가려고 했을 때 우리가 알기로는 혜태의 지명을 받았었어. 지금은 지명을 받고 대학을 가면 2년 있으면 이게 소멸돼요. 그래서 다시 재지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명을 받았을 때 대학 졸업하고 무조건 그 지명 반대로 가야 돼요. 다른 데 못 가요. 그게 딱
묶여 있었어요. 보통 지명을 받으면 프로 구단에서 와라 그러잖아요. 근데 네. 대학교 4년을 보장을 해준 거예요? 보장이 아니고 그 제도가 그렇게 됐어요. 뽑으면은 무조건 그 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도 대학 가서 다시 지명받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지명받을 때 이제 안 갔던 이유가 야구를 못해서 혜태의 스카우트 분이 전화 왔죠. 왜 프로 안 오고 대학 가냐고 했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야구를 못해서요. 그래도 스카우터가 다른 구단도 아니고 혜태에서 지명을 했으면 무슨 가능성을 봤을 텐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음. 혜태도 지명될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그때는 이제 종보명도 있었잖아요. 내가 프로를 와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게 될 수가 없었어요. 워낙 왕조의 시절이었고 워낙 잘했잖아요. 근데 제 스스로 제 평가를 해보면 너무 부족했거든요. 딱 3학년 때부터 야구가 조금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만약에 지명돼서 왔다면 1년 안에 하고 그만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프로에서 2, 3년 안에 기회를 잡지 못하면 쉽지 않거든요. 수준에서. 맞아. 근데 이제 워낙 그때 종보명이라는 거대한 사람이 있었고 근데 대학교 갔는데 한 대학 3학년 때인가 종보명이 일본으로 가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가능성이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딱 입단했을 때는 박계원 선배 그리고 김태령 선배가 둘이 이제 유격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어요. 네. 전주훈련을 갔는데 훈련 다 끝나고 다 들어갔는데 제가 늦게까지 뭘 하다가 1시에 들어가게 됐어요. 뭘 하다가? 놀다가? 남들보다 조금 더 운동을 했었고 전화 통화도 했겠죠. 시간이 그렇게 되는지 모르고 이제 호텔에 들어가는데 로비에서 김은영 감독님을 마주치게 됐어요. 감독님이 뭐 하냐고.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방망이를 들고 있으니까 그냥 운동하고 왔습니다. 이 얘기를 이거 순간 그냥 생각이 난 거예요. 그냥. 근데 감독님이 그래 하고 그냥 가 하더니 이제 들어가서 잤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코치님들이 저한테 막 붙어갖고 뭘 막 가르쳐요. 그렇게 하고 한국 왔는데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어떻게 났냐면 김은영 감독님이 무등 경기장을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불이 켜져 있어서 가보니까 홍세환이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게 기사가 난 거예요. 야, 소설을 썼네? 그렇게 돼갖고 이제 기회가 조금씩 나한테 많아졌어요. 제가 시합을 계속 뛰고 나서 주전이 됐을 때 제 코치님 물어봤어요. 왜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됐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김은영 감독님 코치 미팅을 하는데 홍세환 어때? 이렇게 물어봤대요. 열심히 하고 성실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홍세환 켜봐. 이 한마디에서 끝났대요. 그냥.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선수들한테도 항상 그래요. 예전에는 누구 없는 데서 이렇게 몰래 운동하는 게 우리 때는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보는 데서 해야지 네가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 얘 연습 안 하다가도 야 코치님들 감독님 언제 들어오는지 알고 연습하고 있으면 얘는 연습 열심히 하네. 기회를 더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야근 게 아니라 연습을 할 거면 드러내놓고 해라. 맞아요. 예, 아. 제가 그거를 겪었기 때문에 선수한테 가끔씩 한 번씩 얘기하거든요. 뒤에서 열심히 해봤자 아무도 모른다. 보는 데서 해야 된다. 보는 데서. 야, 저 감독님 몇 시에 들어오신다. 내가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사무실에 보면 후배들이 자리가 다 비어 있는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진짜 뭐해? 하면서 가서 옆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딴짓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코치들이 이렇게 지금 신경을 써줘가지고 본인 성적이 계속해서 올라갔습니까? 신인 때는 초반에 좀 하다가 개막전 엔트리 들어가고 개막 스타팅 멤버에 들어갔어요. 잠실 개막전에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기억이 난 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매일 똑같은 꿈을 꿔요. 그 잠실에서 관중들이 꽉 차 있는데 거기서 내 이름을 막 연호하는 꿈을 되게 많이 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딱 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되게 긴장됐어요. 궁금하다. 첫 타석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땅볼 아웃되는 것 같은데 그때 뭐야 생생하게 기억난다. 아니 왜냐면 그게 우리가 두산 그때 이제 오비랑 했을 때인데 그때 1선발이 누구였냐면 조계영 코치님 조계영 단장님 이제 홍성훈 선배가 포수였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알았어요. 근데 그 형이 갑자기 타석에 섰는데 야 나는 안 가르쳐줘 그래. 내가 가르쳐달라고 말도 안 해요. 그런 거 안 했는데 갑자기 야 나는 안 가르쳐준다. 네 알아서 쳐라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지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공을 보고. 공이 똑바로 온 공이 없어요. 다 변화구예요. 공이 뭐 어디로 흘지 모르겠어요. 진짜 제대로 치지를 못했어요. 근데 나는 잘 친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조현 단장이 그때 얘기하시길 나 때문에 은퇴를 했대요. 너한테 뭐 2루타를 맞아갖고 그때 은퇴를 했다는 거. 나는 친 적이 없거든요.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근데 기억이 난 게 그날 우리가 0대0으로 계속 가다가 주자 2루에 조기현 단장님 바뀌었어요. 그냥 이해천이라는 투수가 왔어요. 이해천. 네. 초구로 봤는데 152를 지켰는데 깜짝 놀랐어요. 공을 보고 너무 빨랐어요. 공이 그냥 순간에 지나갔는데 야 이걸 어떻게 쳐? 그냥 공을 놓는 순간 나갔는데 방망이 맞았어요. 3루간 안타가 됐거든요. 1점 났어요. 1대0으로 이기겠다 했거든요. 이겼으면 영웅이잖아요. 8회인가 9회인가 장원진 선배한테 2타점 적시타 맞아갖고 2대1로 졌어요. 역시 나는 영웅이 되는 상에 안 된 것 같아요.
2연전 때 또 신인 첫 홈런을 거기 쳤어요. 그때도 역전 홈런인가 막 이기고 있는 홈런을 쳤는데 또 8회인가 9회 또 역전 당했어요.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고 광주로 왔거든요. 그때 이제 월요일날 쉬는 날이라서 이제 시내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놀고 있는데 광주 스포츠 뉴스에 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2의 이종범이 나왔다 하면서 예전에 좀만 잘하면 제2의 이종범이잖아요. 보석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왔을 때 되게 기분도 좋으면서 좀 창피하더라고요. 본인이 거기에 맞는 실력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기분은 되게 좋았어요. 음. 아, 내가 개막전에 엔트리를 선발 라인업에 들어갔다는 자체도 되게 기분이 좋았고, 제가 처음 딱 시합을 하는데 너무 긴장을 해서 남의 소리도 안 들려요. 막 옆에서 누가 얘기하는데도 안 들리고 막 긴장한 상태에서 상대편이 쳤는데 땅볼이 왔어요. 그냥 평범하게 잡을 수 있는 볼이었는데도 한 발 이렇게 탁 움직이는 순간 다리 맞아버렸어요. 그냥 그때 정신이 바짝 들었거든요. 그거 맞고 나서는 정신이 들어서 좀 그래도 플레이가 잘 됐는데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 경험했던 그거는 잊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잊지를 못하지. 신인 때 상대편 유격수가 김민호 코치님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말루 찬스였을 때 2루 주자였는데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긴장 안 되냐고. 야, 뭐가 긴장돼? 그냥 굴러오면 잡아갖고 툭 그냥 던지면 되지. 너무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만 들어도 되게 좀 저한테는 도움이 됐고 그런 기억도 있었던 것 같아요. 2000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는 2할 9푼 3리. 물론 2002년도에 약간 주춤합니다. 2월 오픈 7리인데 그래도 다음에 2003년도에는 2할 9푼. 3할에 대한 욕심 없습니까? 3할 욕심은 없었어요. 네. 근데 2할 9푼일 때가 홈런이 22개를 쳤어. 장타 형태로 타격 폼이 바뀌었는가? 장타 욕심도 그때 홈런 욕심도 없었어요. 목표가 매 경기 안타 하나씩이에요. 133경기면 133개를 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오늘 2개 쳐도 다시 목표는 하나예요. 오늘 못 쳤잖아요. 그럼 다음에 두 개를 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야구를 하면서 제일 고마웠던 게 이제 장성호 친구가 있는데 신인 때부터 룸메이트를 좀 한 2년간 3년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선배잖아요. 야구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운인 줄 알았어요. 얘는 운이 되게 좋구나라는 생각했는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얘는 왜 잘하는 걸 알겠어요. 자다가 새벽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방망이 들고 나가. 금방 들어와. 땀 흘리면서. 뭐하냐 하니까 갑자기 잘 자다가 생각이 났대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데 자다가 내일 하면 까먹을 것 같아서 바로 나가고 뭘 하고 오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뭔가 틀리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어린 친구들이 잘 모를 때 선배들이 왜 잘하는지 한번 봐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부터는 홍세환 전설의 아쉬움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시리즈는 그 전에 2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왜 그때는 주전에 못 들어갔을까요? 제가 무릎이 아파갖고 그때 이제 포지션 변경을 했잖아요. 1루수가 장성호 위원이었고 돌아가면서 1루를 보고 지명타자를 했는데 정식 우승하고 한국 시리즈 데뷔 훈련을 할 때 손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 아픈 거는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아팠습니다. 네, 시즌 때 좀 아파가지고 한번 엔트리 빠지고 다시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또 느낌이 또 틀렸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검사 발급 받았는데 656 여기 골절 됐었어요. 엔트리 발표 하루 이틀 전이었을 거예요. 숨기고 할 수도 있었겠죠. 안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그냥 들어가지, 시합 안 뛰더라도 그냥 엔트 들어가고 있지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고민했어요. 저도 그때 집사람들 그거 되게 아쉬워했죠. 우리가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욕심으로 그냥 들어가갖고 시합 안 뛰고 그냥 있는 것보단 나보다 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나가고 또 시합을 뭐 대타로 나갈 수도 있고 뭘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감독님 찾아서 저는 이렇게 아파갖고 그냥 빠져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스스로? 지나고 나서는 되게 아쉬웠어요. 아이씨 숨기고 할걸. 이거 진짜 이거는 속마음 진짜예요. 내가 빠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과감하게 결정했을 뿐이지 그때 당시에는 아쉽진 않았어요. 우승을 했잖아요. 그것도 어렵게 우승하지 않았나? 맞아요. 2009년이면 라지안이 끝내기 없는 질 때 이거 맞죠? 끝까지 갔죠. 네. 네. 그때도 수술하고 병원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좀 더 빨리 복귀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때로 돌아가면 제 생각만 할 것 같아요. 돌아보면 내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뭐가 잘 돼야지 다른 게 잘 될 수 있는데 나 없이 그냥 다 잘 되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그때 당시에 동료라든가 후배들이 그 권해찬 그 고민을 알아주길 바랍니까? 알아주기 바라진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내 대신 들어간 사람이 최경환 형 선배였어요. 경환이 형이 그때 또 대타나가 3루타를 치고 나서 역전을 했어요. 그러면 기여를 했잖아요. 최경환 전설도 여기 나와서 그 얘기했어요. 홍세환 선수는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포함이 됐었는데
전날 손목을 다쳐요. 아. 그래서 홍세환 선수 대신 제가 엔트리에 들어간 거예요. 우와. 원래는 저는 한국 시즌 엔트리 없었어요. 이야. 그러니까 운이 정말 좋은 거죠. 그때 내가 빠지고 그 형이 마지막에 딱 들었을 때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고 고맙다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됐잖아요. 분위기 반전이 됐어요. 네. 완전히 반전이 됐어요. 그런 걸 보면은 아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아 누군가 가갖고 도움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근데 배는 아팠죠. 강철민 전설이 여기 나와가지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타이거즈에서 빠져줘서 다음 해에 우승을 했다. 똑같네 그럼 어떻게 보면. 본인도 얼마나 그 우승 멤버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들어갔으면 경화 형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어떻게 될지 우승을 장담을 못해요. 모르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아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최경환 전설에게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 영상 편지 아니 뭐 내가 안 보는데 요즘에 뭐 아들이 야구를 좀 하더라고요. 열심히 잘. 나도 이렇게 한번 유튜브를 보는데 부러워요. 아 이거 우리 아들이 보면 안 되는데. 아빠의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식에 대한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아무리 숨기려 해도 그거는 네. 숨겨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들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 아 나도 아 누구의 아빠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며칠 전에 우리 축승회 할 때 정혜열 감독님을 봤어요. 형이 아버님 내가 그랬거든요. 네. 이제는 뭐 감독님이 아니시고 이제 형이 아버님이에요. 그러니까 맞지 그러면 그런 게 되게 부러웠어요. 이제는 준서의 아빠가 되고 싶다. 준서가 누구의 아들 이거보다는 준서의 아빠 그 한번 듣고 싶은 생각이 좀 부럽더라고요. 아, 이 진심은 준서한테 통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서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니까. 결국엔 최경환 전설에게는 영상 편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갔어야 할 자리인데. 이제 부상 얘기로 돌아가면 최초의 부상의 시작은 언제쯤이었습니까? 2001년도 우리 예전에는 이 비시즌 동안 쉬는 기간이 이렇게 없었어요. 원래 시즌 끝나면 바로 동계훈련해갖고 그냥 계속 1월달에도 계속 훈련을 했어요. 2001년도에 여수로 훈련 간 적이 있어요. 종합운동장에서 그냥 체력 훈련 같은 거 위주로 했는데 그때 그 종합운동장 주위에 산이 있거든요. 매일 산을 뛰는 거였어요. 뛰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뛰어다니니까 그러면 내려올 때 연골에 무리가 너무 많이 갈 텐데. 이제 그때부터 통증이 시작했던 거예요.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되는데. 네. 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저는 그때부터 좀 무릎이 안 좋아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인조잔디로 바뀌면서 더 힘들어졌던 거죠. 왜냐면 인조잔디는 게임을 하면 회복이 잘 안 돼요. 인조잔디는 좀 딱딱한 느낌 있잖아요. 딱딱하니까. 그때 당시에 좀 그런 경기장에서 시합을 많이 했고 더블헤더도 많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중간에 교체해 주는 것도 되게 많이 없었어요. 그게 계속 쌓이고 했던 것 같아요. 무릎 연골이 조금 안 좋아졌었죠. 2004년도에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연골 재건 수술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00 몇 년도지? 그때 무릎이 크게 다친 게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슬라이딩을 안 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슬라이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무릎이 아파서. 그래서 그냥 피하려다가 그쪽 무릎에 힘이 너무 많이 가해서 이제 인대가 끊어지면서 이제 무릎이 그 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그날도 스토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가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때 무릎이 조금 많이 안 좋아가지고 시합을 못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2007년도인 것 같아요. 7년도. 네. 그때 현대랑 경기였을 건데 네. 테이핑이나 이런 걸 보드를 차고 지금 시합을 계속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느낌이 안 좋아 시합을 못 나간다고 트레이너가 다 얘기 끝났었는데 다시 트레이너 오더니 감독님이 무조건 출전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그때 감독님이 누구셨죠? 그때는 서정환 감독님이셨어요. 아. 트레이너랑 감독님만 사이에 뭐 어떤 일이 있었던지 잘 모르겠는데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해서 저는 안 된다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먼저 나갔다가 중간에 빼줄게라는 얘기를 해서 나가게 됐는데 그때 뭐 포볼이나 안타를 치고 1루에 나가서 누가 2루타를 치는데 거기서 3루까지 해서 멈췄으면 됐는데 홈까지 돌렸어요. 3루 코치가 돌렸어요? 아 얘는 아픈데 무조건 수비 스톱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그 상황이 순간적으로 자기 모르게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홈으로 이렇게 돌다가 3루 돌면서 무릎이 좀 뚝하고 이상이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멈출 수도 없었어요. 지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쭉 갔는데 홈에 송구가 돼가지고 포수를 피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옆으로 좀 틀다가 무릎이 그냥 확 나간 거지. 그날 내가 만약에 경기를 안 뛰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만 안 좋아도 우리는 웬만하면은 스톱을 시키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니는 대신 나갈 사람이 없어. 아니면 네가 무조건 나가야 돼. 막 이런 쪽이었으니까 더 강력히 제가 또 얘기를 했어야 될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 어린 마음에 계속 그때 아파서 계속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내가 나가고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면 내가 못 나간다 하면 또 혼날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갔던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던 상황인데 근데 이거를 누굴 탓하진 않아요. 저는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운동장이나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계속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안 좋았던 거지. 그래서 제가 야 이렇게 야구장이 좋아졌어 아니면 시스템이 좋아졌어 속으로는 다 내 덕이야 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제가 그만두고 처음 시작했을 때가 재활 코치였어요. 그 아픈 애들은 내가 제일 좀 잘 알겠잖아요. 근데 감독님이나 뭐 저기 막 트레이너나 뭐 어떤 사람들은 야 또 아프냐 뭐하냐 할 때 되게 그런 말 들을 때 가슴 아파요. 이 선수도 아프고 싶어서 아니고 얘도 나가서 얼마나 시합을 뛰고 싶고 뭘 하고 싶은데 거의 제 얼굴에 그때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한기주, 이범석, 신용훈 다 잘하는 애들이었어. 그리고 그때 또 제 안타까웠더라고요. 곽정철. 정철이는 내가 무릎 할 때 얘도 처음 와서 무릎 수술했었거든요. 이 선수들이 와갖고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했어요. 왜 안 좋은 소리가 많이 하잖아요. 얘네들도 잘하고 싶어서 아픈 건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 아프냐, 뭐 했다가 아프냐 이런 거 할 때 가슴이 진짜 아파요. 와 신용은 저기 한기주 나왔을 때는 이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대신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혹자는 그래요. 그런 열악함 속에서 타이거즈 정신이 있었다. 이기려고 한 투지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고 싶었죠. 팀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근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꼴찌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시범기에 1위 했어요. 근데 정규승이 꼴찌했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6회, 7회까지는 대부분 다 이겼어요. 그때까지만 야구했으면 우리 우승했어요. 근데 뒤에 가서 8회, 9회 다 역전당했어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수들이 이기고 있어도 이기고 있다는 마음이 안 들었어요. 또 역전되면 어떡하지? 팬들도 그때는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면 선발이 내려가면 큰일이다. 중간 개투 무너지겠는데? 이런 생각.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선수생활 하면서. 선수들은 진짜 잘하고 싶고 막 이기고 싶은데 너무 안 됐어요. 근데 분위기 자체가 너무 처져 있었고 제일 힘들었던 시기를 내가 겪은 것 같아요. 계속 타이거즈 왕조를 하고 나서 2000년부터 쭉 좀 힘들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다른 팀이 안 가지고 있던 우리는 좀 끈끈함이 뭔가 있었고 무게지에서도 막 그런 게 있었고 어떻게 해서 뭐 해보겠다 했는데 나름 좀 안 됐잖아요. 근데 팬들이 봤을 때는 되게 욕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근데 선수들은 우리가 못했을 때 더 힘을 내주고 더 뭔가 응원을 해주면 더 힘이 날 텐데 못하면 못한다고 하면 너무 뭐라 하니까 그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도 뭐 마찬가지죠. 못하면 욕먹는 거 마찬가지인데 예전보다는 응원해주는 사람이 더 많아요. 괜찮아 내일 잘하면 돼 아니면 뭐 잘했어 막 이런 얘기가 이렇게 들리면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아니, 올해는 그런 게 조금 좋았던 거. 팬들이 워낙 응원도 여성적이지만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다 가면 팬들이 너무 많았어요. 거의 홈 같은 느낌이 들었고 항상 그런 거에 힘이 좀 더 나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잘하고 성적이 좋으니까 팬들도 즐거우니까 또 잘해줬던 것 같고 아까 분위기 말씀하셨는데 이번엔 진짜 좋은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우승할 분위기. 코치로 이렇게 쭉 해오고 있는데 다음에 감독도 한번 욕심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좀 안 해봤어요. 감독이랑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치. 순간적으로 어떨 때 이렇게 기회가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애들 가르치는 게 좋아요. 뭔가 애들과 같이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건 바라보고 있어서 좋긴 한데 내가 추구하는 야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감독을 노려봐야지 뭘 해봐야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선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좀 갖고 있지 다른 욕심은 전혀 없어요. 되고 나서도 문제입니다. 결과의 무게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감독들이 여러 감독들 제가 많이 받지만은 그래도 올해는 감독이 조금 선수들한테 변하지 않게 좀 잘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은 감독이 들을 준비가 돼 있던 것 같아요. 코치의 말들을 잘 귀담아 듣고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던 부분들. 이제 코치의 역할이라는 게 선수들을 뭐 잘 가르치고 이걸 떠나서 감독님이 고민하게 하는 게 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는 조금 되게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조금 많이 생각을 하고 수용해줬다는 점. 지금까지 감독을 이렇게 많이 거쳤어요. 김웅룡 감독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타이거즈 감독들은 거의 다 거쳤거든요. 그 중에서 방금 얘기했던 잘 들어주고 좀 친화적이 했던 감독은 누구였습니까? 제가 원래 제일 좋아했던 감독님은 김희태 감독님이에요. 제가 감독을 뭐 생각을 안 해보지만 감독님을 보면서 나도 감독님처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감독님이 되게 존경하고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이봉호 감독님이 좋았던 부분들이 선수의 마음을 좀 되게 많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감독을 보면 대부분들 그잖아요. 자기 야구 자기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선수들하고 안 맞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다 똑같이 맞출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 감독은 개개인마다 선수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 선수를 어떻게 마음에 들게 할까 되게 고민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감독님들을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되게 강해요. 코치들하고 응원을 대부분 잘 안 해요. 이거를 모든 감독님은 아니에요. 모든 감독님은 아닌데 이모 감독님이 항상 많이 물어봐요. 라인업을 짜러 감독님 방에 들어가면은 오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때도 있고 의논을 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감독님의 생각뿐만 아니라 코치의 생각도 듣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제일 잘 됐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타자들이 못 치면 엄청 저도 답답해요. 저걸 저렇게 못 칠까? 볼이 좋아서 못 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볼을 좋아서 못 쳐. 근데 대부분 감독들은 왜 이렇게 못 쳐? 분석을 잘 못한 거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보 감독은 딱 이래요. 그냥 탭 같은 걸 보면서도 오늘 볼 좋네요. 치기 힘드네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해줄 때 저는 되게 기분이 딱 내 마음을 알아주는 느낌. 일부러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주위 환경이 너무 좋다. 예를 들어서 상대 투수가 좋든가 아니면 상대 타력이 좋든가 오늘은 저쪽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한 번씩 타순을 과감하게 바꾸고 뭔가 조정했을 때도 선생님도 그렇게 해보세요 라고 얘기해 줬을 때 대부분 이제 그래요. 내가 뭔가를 바꿨을 때 그게 딱 맞아떨어지면 너무 기분 좋아요. 근데 안 맞아떨어질 때는 다음에 얘기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감독님이 먼저 타순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딱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예 그렇게 하시죠 하고 인상이 안 좋았나 봐요. 얘기하세요. 나한테 그래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딱 이렇게 해줄 때 너무 기분이 좋죠. 다음에도 뭔가를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가 봐요. 예전에 권위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약간은 포용하는 리더십. 내가 인상을 많이 쓰고 있나? 그건 아닌데. 아니야. 소크라테스 예를 들어봤을 때 여름 전까지 좀 안 올라오잖아요. 그거는 기다려줍니까? 타격 코치로서 애가 탔을 것 같은데. 기다리지는 않죠. 서로 일을 해야죠. 원래 우리가 연습 경기나 시범 경기 때 안 좋아야 되는데 너무 좋았어요. 일본 캠프 때 연습 게임 하는데 너무 좋아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 잘해도 걱정이 되고 못해도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나는 아예 못하는 게 낫다 생각을 해요. 못해야지 시즌 들어갈 때 시간이 있어서 얘를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잘해버리면 뭘 해줄 게 없어요.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맞아. 근데 게임 들어가서 갑자기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두 게임 못한다고 거기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잘할 거야. 언니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면 이제는 분석을 들어가기 시작해요. 영상 이제 작년에 좋았던 거하고 지금 타하고 비교를 해요. 분명히 달라진 점이 있거든요. 테스가 올 시즌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더워져서 잘하는 것보다 다시 또 연구를 하고 다시 찾아가는 부분들이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한 거지. 얘는 더울 때 기다려야 돼? 그건 아니거든요. 바꾸냐 안 바꾸냐에 되게 많이 그때 초반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거의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도 초반에는 좀 그랬었고 이런 식으로 가면 바꿔야 된다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한번 바꿔야 된다 또 이렇게 말이 나왔을 때 제가 단장님한테 안 바꿨으면 좋겠다 다시 얘기했었어요. 좀 틀려지고 좋아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단장님이 저한테 저보다 더 잘하는 애 있으면 바꿀 거야 이랬어요. 그게 또 받아들여졌나요? 물론 받아들이셨으니까 지금 우승했지만. 저보다 좋은 애가 없었나 보죠. 근데 나 감독님한테 딱 했던 부분들이 타순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2번에 넣으시죠. 오, 맞아. 그러면 중간에 중심 타선이 너무 좀 부족하지 않나요? 막 이렇게 감독님이 얘기했을 때도 제일 중요한 타순이 6번이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팀은 6번 쪽에서 찬스가 엄청 많이 와요. 테스를 거의 그쪽에다 넣어놨었는데 테스가 찬스에 너무 약해요. 감독님한테도 설명해서 찬스에 약하니 출루에 좀 신경 써가지고 안타를 많이 치고 타순을 빨리 돌아오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감독님이 한번 해보시죠 했을 때 거기서 너무 잘 쳤어요. 부담감이 좀 덜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왜냐면 저도 이게 느껴지는 게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다들 팬들은 한 방을 원하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부담감 때문에 스윙 폼이 커지지 않았나. 2번으로 가면서부터 본인이 욕심을 너무 내려놓는 것 같은 느낌? 단타를 쳐서 아니면 안타를 쳐서라도 어떻게든 나가려고 하는 거에 보여가지고. 감독님도 이제 그걸 수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선빈이가 있었기 때문에 최용호, 나성범, 선빈이가 뭔 작전 야구를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테스는 뭐 펀트나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되게 잘 맞아 떨어졌어요. 중간에 또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 2번을 제일 찬호가 9번 갔을 때 또 1, 2번이 바뀌고 막 타순들을 조정을 한 번씩 했었던 게 되게 잘 맞아 떨어졌어요. 우승 당시에 그 타선은 중계진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지만 산 넘어 산이었어요. 정말 상대 투수한테는. 욕을 제일 많이 먹은 게 왜 박찬호 1번을 많이 쓰냐, 왜 자꾸 1번을 쓰냐 되게 많이 먹어요. 댓글을 저도 한 번씩 보게 되는데
찬호처럼 출루를 잘하는 선수는 없어요. 출루를 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출루를 하고 얘가 도루 능력도 좋고 나가면 득점이 좀 되게 많이 했어요. 안 됐을 때는 9번을 많이 내렸어요. 사람들은 9번이 계속 잘 치고 있는데 왜 자꾸 1번을 올리냐 막 하는데 그럼 1번을 누굴 치냐 이거예요. 없어요. 1번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살아서 나가야 되는 거기에서 되게 좀 망설였던 그 부분들이 초반에 도영이가 2번을 쳤잖아요. 도영이가 2번 가면 3번이 칠 사람이 없어. 거기에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영이가 3번 가도 잘 치고 2번 가도 잘 쳐요. 근데 2번에 놓기엔 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3번을 넣었는데 타순을 사람들이 그냥 맨날 똑같은 타순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 타순으로 사람들이- 혜택 보는 사람이 김도영입니까? 도영이는 처음에 이제 2번을 넣어야 된다는 추측이 되게 많았어요. 요즘엔 시대에 뭐 강한 2번 막 이렇게 해가지고 2번에 좀 많이 넣으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2번이 제일 중요했었어요. 근데 원래대로 계획이면 원준이가 2번이었어요. 우리가 원준이가 초반에 원준이도 조금 잘 안 된 부분이 많아갖고 자꾸 뒤로 뺐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도 이 선수를 좀 많이 파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발 투수랑 좀 이런 비교를 해서 상대 타율 이런 걸 갖고 좋은 애들 좀 이제 올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바뀔 때마다 조금 좋았던 부분들이 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보면. 다음은 OX 퀴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OX판을 OX OX로 힘들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네, 세모. 결정 못하면. 세모 이렇게 가운데로 하면 됩니다. 자, 질문 드리면 바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다. 하나, 둘, 셋. 언제입니까? 선수도 시절이죠. 다시 돌아가면 그때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그냥 무작정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애들을 봐주면서도 야구에 대한 조금 지식도 많이 있었고 상대 파악하는 분석하는 것도 좀 많이 생겨서 아 이렇게 했으면 더 잘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질문. 나는 선수보다 코치가 더 좋은 것 같다. 하나, 둘, 셋. 아, 그렇지. 선수 시절이 너무 그립죠. 많이 그립죠. 은퇴하는 사람이 다 생각할 거예요. 다 지나보면 후회해요. 만족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때보다 더 잘했어도 또 지나보면 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다라는 생각도 과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선수 때는 뭔가를 눈치를 너무 많이 봤던 거, 아 눈치도 되게 많이 봤고, 아 걱정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나는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되게 눈치도 안 보고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내 야구 현역 때 가장 짜릿했던 순간 기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랑 한 적이었어요. 그때가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다음 홈런을 2방을 잡고 투런 동점 홈런하고 역전 홈런에서 이긴 거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도 기분이 되게 안 좋은 상태였어요. 내가 야구를 못하고 있으면 스스로가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야, 내가 기분 나쁜 상태에서 내가 오늘 일찍 나가고 운동 좀 해야겠다 했는데 감독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전에 야 빨리 나와서 운동해라. 그렇게 해갖고 뭐 되겠냐. 아, 나가려고 했는데 기분이 진짜 나쁜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감독님? 서정환 감독이랬나? 그때 되게 기분 나쁜 상태에서 되게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홈런 친 게 되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때 열받아 있는 상태니까. 열받은 상태에 치니까 공이 더 멀리 나간 것 같아요. 그때 그 생각이 어렴풋이 계속 매년마다 한 번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기분이 되게 좋아할 상황인데 내가 역전 홈런 치고도 이겼는데도 홈런 치고 나서 그냥 표정이 안 좋게 그냥 돌아요. 그 서정환 감독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실 때 그 얘기는 하셨습니다. 못난 감독 만나서 고생한 선수들에게 미안하다. 본인이 그 모든 거를 다 안고 가겠다. 코치실 때부터 같이 있었잖아요. 수비 코치 하셔갖고 네. 도움도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감독이란 자리는 무조건 성적이라는 걸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이제 했던 거지. 이 선수가 싫어서 뭔가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을 거예요. 애정이 있으니까 그런 말 하는 네.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이 기분이 나빴다. 그거. 자, 마지막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야구를 할 것이다. 하나, 둘, 셋. 하긴 좀 아쉬움이 있게 끝났으니까. 아쉬움 있어서 끝나거든. 공부를 못해서요. 우리가 항상 그래요. 운동선수들이 머리가 똑똑하고 영리하지 않으면 운동하기가 힘들어요. 요즘 세대는 더 그런 것 같고 운동이라는 게 뭔가 짜릿함이 있어요. 내가 훈련을 하고 땀을 흘리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뤘을 때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느낌은 지금 코치로서 느낌과 또 선수에서 느낌은 틀리거든요. 내가 운동장에서 뭔가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더가서 들어왔을 때 그 느낌, 또 내 이름을 환호했을 때 그 느낌 이제는 못 듣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의 느낌들이 설레임 그런 게 조금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는 생각 그런 게 좀 있던 것 같아요. 야구장에서 팬들한테 이렇게 홍세환 이름 이렇게 아는 팬들이 요즘 있습니까? 없을걸요? 그냥 가끔 한 명씩은 있는데 사인 받으러 온 사람 있습니까? 저한테요? 네. 있긴 있더라고요. 항상 내가 하는 소리가 제 걸요? 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인 받으러 가는 사람이 엄청 무한해. 그러면 안 돼. 사인 하나도 부탁해도 될까요? 할 때 저야 감사하죠 다는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옛날 번호로 해주세요. 선수 때 번호로 해주세요. 막 이런 걸 많이 좀 해요. 다시 야구를 하게 된다면 타이거즈에서 뛸 겁니까?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타 팀으로 안 가? 좀 욕심나는 팀 없었습니까? 어렸을 때는 제가 서울팀을 가고 싶어 했어요. 원래 나는 삼성 아니면 오비를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해태에서 지명을 한 거예요. 2년 동안 따팀에 나와서 코치를 하고 했지만은 여기서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그냥 여기에 정이 가요. 내가 다른 팀에 있었지만 이 팀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나는 언젠가 다시 이 팀에 가서 할 거다라는 생각도 막연하게 했던 부분이었어요. 감사하게도 이강철 감독님이 KT에서 연락이 왔어요. KT에서 하자고. 근데 나는 기아로 간다고. 진짜요? 종국이 형이 이제 그때 응. 코치 시절에 내가 SSG 나오고 바로 전화를 했어요. 형 감독 되죠? 그랬어요. 몰라. 그래서 빨리 얘기해요. 말 안 할게요. 이렇게 얘기가 없어. 그래. 나 나왔어요. 나 무조건 기아 갈 거예요. 감독 데려가요. 그랬죠 그냥. 성견지명이 있네. 그러고 있다가 쉬고 있는데 KT에서 전화 와가지고 같이 하자고 이렇게 왔을 때 바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해야 된대요. 일주일만 기다려 주세요. 안 된대요. 내일까지 줄게 기회 준다. 바로 또 종국이한테 전화했죠. 됐어요 안 됐어요. 몰라 아직 안 됐어. KT에서 연락이 왔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일주일만 시간 달라 해. 그러니까, 안 된대요. 좀 기다려봐. 막 그랬어요. 그래서 끊고 그냥 바로 KT 전화해서 저는 기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종국이한테 전화해서 알아서 하세요. 혹시 우연찮은 감독 복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김응용 감독을 만났을 때 배트를 쥐었던 것과 김종국 감독에게 전화를 했던 것과 될 것 같았어요. 될 것 같은 느낌 들었는데 그게 좀 늦게 돼서 저도 조금 조마조마했었죠. 근데 이제 왔을 때는 1군이 아니었어요. 2군이라서 나는 괜찮다. 그냥 2군 상관없어갖고 2군으로 가게 됐는데 1년 동안 2군에 있었잖아요. 다음 연도에 또 1군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됐냐면 2군의 감독이 송승락 감독으로 되고 제가 2군의 수석 코치를 하고 있었던 설라에 4월 중순인가? 그때 2군에서 콜이 왔어요. 갑자기. 그때가 조금 안 좋았을 때였어요. 갑자기 올라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감독 화도 나 있고 막 윽박 지르고 막 하고 딱 올라간 찰나에 쫙 또 잘하더라고요. 운이 좋아요 참 제가 살면서. 좋은 거 같네. 제가 지금까지 인터뷰 지금 꽤 길게 했는데 운도 운이지만 감이 좋은 것 같아요. 내다보는 감이. 될 것 같으면 되는 것 같고 선수를 보는 것도 컨디션을 보면서 제대로 본인이 분석을 해서 얻어 걸린 감이 아니라 지켜봐가지고 분석의 감이 있는 것 같아. 얻어 걸린 것 같아. 이 감으로 본다면 2025년도 기아 타이거즈는 어때요? 잘할 건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여곡절이 있을 건데 그래도 상위권을 갈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초반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아요. 타율은 분명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타율을 제 목표는 2할 8푼 정도 갖고 있거든요. 3할에서 2할 8푼이면 위에 사장님이 싫어하겠죠? 2할 8푼을 생각하고 이유 중에 하나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홈런이나 타점, 출루율 이런 걸 좀 높여서 다른 쪽으로 좀 더 충족을 시키려고 좀 마음 먹고 있는데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닌데 타율이라는 게 3할을 친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떨어지거나 보거든요. 그거보다는 장타가 조금 더 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꽤 긴 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 어땠습니까? 2시간 넘었습니다 지금. 30분 한 것 같은데. 역시 재밌게 하고 여성 있어요. 호르몬이 많이 나오긴 하다. 나는 진짜 걱정이 된 게 현역 때만 생각을 하고 실은 아까 라이브를 11시에 제가 틀려고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말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때 유튜브 나간 것도 친구가 무슨 방송을 해요. 이런 야구 관련한 방송 편파 방송이라고 하는데 뭐 유튜브 한번 같이 가보자 하고 가게 됐는데 이런 자리보다 좀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는 시간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 10분 10분에서 15분이면 돼요 했는데 50분을 한 거예요. 보통 빨리 끊는데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설의 타이거즈는 어땠습니까? 좋아요. 보고 있는데 언젠가는 불러줄 거라 생각을 했긴 했어요. 있진 않겠지. 언젠가 불러줄 거라 생각했는데 대선배님들이 나오시는데 내가 옛날 얘기 할 게 있을까? 옛날 얘기하면 안 좋은 거밖에 없는데 그런 게 방송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와서 보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옛날 얘기도 좀 옛날 얘기 생각도 많이 나고 옛날 생각하면서도 다시 내가 생각하는 야구를 되새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항상 저도 선수의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사람인지라 하루에 감정이 업다운이 엄청 많이 돼요. 진짜로. 잘하는 선수 있으면 좋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잘하지 않잖아요. 좀만 안타까운 선수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선수들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되게 큰데 그걸 못 따라줄 때 되게 조금 안타깝거든요. 좀 전에 끊었어야 돼. 아유, 얘기를 좀 전에 끊었어야 돼. 근데 그게 도와주고 싶거든요. 그런 선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더 잘 될 수 있게끔 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이 프로에 나와서 좀 더 든 것 같아요. 마무리 너무 잘하셨어요 방금. 팬들에게는 어떤 선수로 기억이 남고 싶어요? 그때는 야구를 좀 잘했구나. 잘한- 근데 지금은 보면은 부상이란 거에 되게 많이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부상보다는 이 선수가 자기 역할들을 잘 해줬구나라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선수가 그래도 타이거즈의 저 힘든 시기 때 버틸 수 있고 잘 해줬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목표가 혹시 있습니까? 짧게. 다른 목표는 또 우승이죠. 우승을 한번 하니까 또 하고 싶어요. 역시 우리나라는 1등을 좋아해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